집에서 기르기 너무나도 쉬운 채소들 순위 베스트 3인데요. 요 정도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답니다. 잎줄기 채소 베스트 3. 쑥쑥 잘 자라는 재미. 쑥갓. 쑥갓이 쑥쑥 잘 자라서 쑥갓이에요, 박사님? 네, 네, 채소 중에서 쑥갓은 25일에서 30일이면 수확이 이렇게 다 자랍니다. 네. 그런데 다 자랄 때 밑에 이파리 두 장 내지 세 장 정도 남기고 베우면은 또 재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정도 물만 충분히 주면은 쑥쑥 잘 자라는 쑥갓을 내가 직접 재배해서 먹을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기르기 쉬운 실내 채소 2위는 뭔지 2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추 요리의 다용도로 활용하는 재미 진짜 다 잘 어울리거든요. 맞아, 부추가 전도 이거 맛있고. 네. 기르기도 쉬워요? 네, 제가 조금 게으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추를 추천합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네. 부추는 한 번 심어 놓으면 이 뿌리가 알뿌리로 바뀌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베어나면 네. 저거는 1년 12달 언제든지 다시 자라서 또 이렇게 수확이 1년에 한 10번 이상 수확이 가능한 것 같아요. 베어도 나고 베어도 나고?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한 번 심어 놓으면 몇 해 동안은 다시 재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와. 좋고요. 부추는 또한 파가 없을 때는 송송해가지고 파 대신 사용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찜 채소에 찜 고기 같은 거 찜할 때 곁들이 채소로, 그다음에 전 요리로, 그래서 그러니까요. 만능으로 활용되는 만능 채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추가 또 남자한테 좋다 그래서 나는 이거 많이 드세요. 부추고. 네. 근데 저는 이 3등이 사실은 1등일 줄 알았어요. 아, 네. 이게 너무 유명한 거니까. 네. 상추, 네. 푸짐함의 뿌듯. 상추 진짜 쌈 싸 먹을 때 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 여기 전시되어 있지만 상추는 굉장히 푸짐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상추를 6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쌈으로 많이 먹는 그 쌈채소 상추는요. 적상추, 청상추, 그리고 꽃상추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렇게 덩이 가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배추 포기 같이 포기 상추가 포기 상추. 있어요. 그게 양상추가 있고요. 버터헤드 상추 이렇게 포기 가지는 상추가 있고요. 네. 요즘에 굉장히 아삭거리는 질감 로메인 상추도 있고요. 로메인. 그다음에 이파리가 조금 두꺼운 그 라틴 상추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줄기 상추라고 상추 대줄기 먹어봤죠? 줄기를 활용하는 줄기 상추도 있고, 심지어는 상추는요 오일을 사용하는 오일 상추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와.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데 텃밭이 좀 더 푸짐하게 재배하고 싶다면 상추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상추 모종은 준비가 됐는데 또 네.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심기가 가능해질까요? 자, 어떤 걸 길러볼까요? 자, 오늘은 제가 상추 모종을 준비해서 가지고 네네. 왔습니다. 네. 씨앗을 심은 다음에 이제 네. 아주 심기로 옮겨 심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서요.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상추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뭐예요? 네, 네. 오, 귀여워라. 너무 귀엽죠. 상추는 이렇게 구입을 하실 적에 애기인가 봐. 네, 애기 상추죠. 지금 네. 5장 내외로 본잎이 있는 것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색은 이렇게 선명하고 병충해가 없어야 네. 하고요. 줄기는 지금 튼튼하고 웃자라지 않은 상추를 선택을 하시는 게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상추 같은 경우에도 파종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이제 가정에서 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상추 같은 경우에는 네. 4월 말부터는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저온에서 잘 자라는 그 식물이기 때문에 아하. 4월 말 이후에는 이렇게 모종을 구입을 해서 심는 게 좀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고 이 정도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상추는 이제 가정에서 많이 키워보시는 작물이기는 한데요. 네, 네. 그래도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맞아요. 이 상추입니다. 네. 우선 제가 이렇게 토양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 사용할 용기는 스티로폼 상자예요. 뭐 다양한 용기에서 키우실 수 있지만 가정에서 흔히 구하실 수 있는 거라서 이걸 준비를 했고요. 이 스티로폼 상자는 밑이 막혀 있잖아요. 네. 이거를 놓으실 장소가 뭐 예를 들어서 배수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이라면 네. 이걸 구멍을 뚫어서 이제 망 같은 것을 깔아서 흙을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에 이걸 두고 키우셔야 네. 된다면 네. 밑이 물 빠짐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배수층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토양을 제가 준비해 뒀는데 요 아래에다가 요 마사토 같은 두꺼운 입자에 돌을 좀 일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토양을 얹어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 속에 밑에
한 3cm에서 4cm 정도 요 마사토가 지금 들어 있는 상태고요. 네. 요렇게 흙이 완전히 준비되면 이제 심을 준비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심을 준비가 다 끝나면 그다음에 뭐를 할까요? 심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심어 볼 텐데요. 네. 상추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라 네. 요게 한 어느 정도로 자랄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요렇게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보통 10에서 15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심으시는 게 굉장히 오, 좋습니다. 넉넉하게. 네, 넉넉하게 자랄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요 상자에는 제가 4개 정도를 심을 건데요. 심을 장소에다가 요 꽃삽을 이용을 해서 혹은 손으로 구멍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어느 정도 깊이를 파면 돼요? 지금 요 전체가 들어갔을 네. 때 약간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라는 들어가는 정도? 느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흙을 덮었을 때 충분히 들어가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넣은 다음에 옷은 벗길 거죠? 그럼요. 네. 자, 요거를 빼서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건데요. 네. 조심하실 거는 이때 이 뿌리털이 있어요. 이 뿌리털 부분은 여기 보시면 아주 섬세한 뿌리털들이 막 나 있는데 이 뿌리털은 수분이랑 양분을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뿌리털이 손상되지 않도록 손으로 이렇게 상추를 살짝 이렇게 빼서. 잡아서 네, 흙도 떨어지지 않게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토양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잘 네. 흔들리지 않게 꾹꾹 눌러주면 되겠네요. 살짝 눌러줘서 이 식물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심어주면 되는 거죠. 네. 간격은 10에서 15cm 간격으로 심어주기 때문에 네. 스티로폼 박스의 크기에 따라서 이 수량이 아마 결정될 수 있을 거고요. 네. 네, 이렇게 심어주신 다음에 물을 충분히 주시면 이렇게 차분하게 상추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하나만 더 심어볼게요. 근데 이게 너무 꾹꾹 누르면 뿌리가 좀 다칠 것도 같은데 어느 정도 눌러야 되나요?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 심어보세요. 건데, 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서 상추를 싹 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집어넣고. 높이 보이시죠? 네, 높이 자, 보여요. 예, 이렇게 높이가 보이시면 흙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예, 충분히 덮여지면 뿌리가 흙에 밀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예,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상추 외에 이렇게 귀엽고 조그만 다년생 채소 뭐 딴 것들은 키울 게 없을까요?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우선 상추 물주기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네. 상추는 물을 주실 적에 아침에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왜요? 저녁 때는 안 돼요? 저녁에 주시는 것보다 지금 계절에는 온도차 때문에 아침에 주시는 게 더 좋고요. 오전 중에 물을 얼 수 주시고요. 있구나. 네. 지금 얼기까지는 않지만 온도 편차 때문에 오전에 주시는 게 더 좋고 그리고 상추는 이제 저희가 또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으신데 지금 뿌리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될 거예요. 이제 이게 양이 10장 이상이 되고 충분히 양이 많아지면 네. 저희가 수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조금 더 많이 자란 상추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네. 자, 이 경우 아직까지는 수확할 정도는 안 됐지만 네. 조금 더 그러니까요. 잎이 충분히 이 정도까지 커지면 수확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상추 잎을 뗄 때 뿌리가 흔들려서 상추가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을 잡고 위로 당기지 마시고요. 네. 옆으로요? 이렇게 옆으로 똑 하고 떼주시면 상추 잎이 굉장히 쉽게 따지는데 네. 아래쪽에 것부터 순서대로 따서 올라가시면 계속해서 따주면 계속해서 계속해서 수확을 하실 올라가요. 수가 또 있어요. 자라고, 또 자라고. 저는 항상 여기부터 긴 것부터 땄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네. 아래쪽부터 이제 지금은 여기 떡잎이 있어서 위가 더 길어 보이지만 네. 조금 지나면 밑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잎부터 순서대로 따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상추 같은 경우에는 더운 걸 싫어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봄하고 가을이 지금 같은 때가 재배하기 가장 좋은 지금 시기입니다. 딱이네. 네, 맞습니다. 그럼 네. 얼른 다른 것도 심어보고 싶은데요. 네, 다른 거 네, 네. 가르쳐 주실까요? 뭐 고추 이런 거. 좋은 것 같은데. 네. 이거. 네.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상추 같은 것들은 가정에서 많이 키워요. 빛이 많지 않아도 잘 네. 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빛이 들지 않아서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네. 아파트 베란다 같은 맞아요. 경우가 그렇죠. 네. 근데 텃밭에서 자라는 식물을 실내에서 키우려고 하면 빛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도 이 참나물은 네. 다년생이면서도 빛이 많지 않아도 굉장히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예,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기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참나물을 보여드릴 건데요. 참나물. 네. 자, 제가 위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참나물도 겉절이에 먹으면 맛있던데. 네, 그럼요. 네, 이 용기도 싱그럽다. 제가 가지고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 여기 네. 옮겨서. 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토양은 똑같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지금 어린 상태의 참나물이에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자, 요거 좀 안쓰럽긴 하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자 지금 씨앗이 나서 양쪽 떡잎 보이시죠? 위에서 씨가 떨어져서 옆에서 붙어서 자란 참나물이고요. 네, 이 참나물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모종 상태로 판매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좀 많이 자란 상태의 참나물입니다. 방법은 똑같이 자 흙을 이렇게 조금 파주시고요. 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참나물을 이렇게 넣어서 심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지금 아까 상추보다는 참나물이 다년생이기도 하고 더 크게 자라기 때문에 간격을 좀 더 넓게 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상추는 한 10cm 내외 15cm 정도 띄었다면 참나물은 15cm 이상 한 20cm에서 공간이 있으시다면 한 30cm까지 띄워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참나물 같은 경우에는 다년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자 완전히 심은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계속해서 자라게 되고요. 보통 잎자루까지 한 20cm 정도 자라면 잎자루까지 잘라서 같이 드시게 되는데 계속해서 다년생으로 잘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다년생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좋겠네요.